그날 밤 고성이가 오늘은 절대 열지 말라고 봉인해둔 금고가 스스로 열려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라 가족관계 정정서류였습니다. 정순이가 떠난 뒤 박진석의 집안은 겉으로는 애도 중인 척 조용했는데 속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정순이가 생전에 남겼던 말들이 자꾸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고성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마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옥래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느꼈는데요. 조옥래는 늘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누가 어떤 문을 몇 번 열고 닫는지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옥래가 특히 신경 쓰는 건 고성희의 서재였습니다. 고성희가 요즘 들어 서재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심지어 김장수에게도 서재 근처엔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말까지 했었더라고요. 김장수는 원래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장수도 알고는 있었어요. 고성희가 경계하는 건 도둑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그래서 김장수는 문 앞을 지키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게 집안의 안전인지 고성희의 죄인지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김장수는 그날 밤 누군가 서재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한 걸음 늦게 움직였어요. 그 3초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금고 앞에는 박영란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늘 고성희의 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요즘은 딸이라는 자리가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가 웃으면서도 사람을 누르는 방식, 박진석 앞에서 완벽한 사모님 역할을 하는 방식, 그게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정순이 장례 이후 고성희가 더 조급해진 걸 보면서 박영란은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는 건 가족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박영란가 금고에서 꺼낸 첫 번째 봉투엔 병원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식 관련 기록, 공여자 적합 검사, 그리고 수기로 적힌 숫자 하나가 있었어요. 10억. 박영란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그 소문이었던 거야? 박영란은 그대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이 박영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지강호의 이름 옆에 적힌 문장 때문이었어요. 공여자 지은호. 그리고 더 아래쪽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적힌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쌍생 쌍둥이. 박영란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오히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믿기 싫은데 너무 그럴듯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옥래가 들어왔습니다. 조옥래는 박영란을 탓하지 않았어요. 조옥래는 박영란가 뭘 들고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사모님이 숨긴 것 중에서도 제일 깊은 데 있는 거예요. 박영란은 손이 떨리면서도 되물었어요. 옥래 이모, 엄마는 왜 이런 걸 숨겼어? 조옥래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순이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막았어야 했는데요. 그땐 다들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박영란은 그 말에서 정순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순이는 겉으로는 조용한 어른이었지만 사실 집안에서 정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순이가 마지막까지 고성희를 불편해했다는 소문이 괜히 돌던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바로 김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다정은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기사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주변에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박영란가 엄마 금고에서 지강호 이식 서류가 나왔어. 공여자 이름이 지은호야라고 말하자 김다정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지금 내가 가진 건 스캔들이 아니라 폭탄이야. 너 혼자 들고 있으면 터져. 박영란은 그 말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김다정이 폭탄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엄마와 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요즘 지은호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은호가 무심한 말투로 전 그냥 제자리에서 할 일만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마다 이지혁은 그 말 뒤에 숨은 포기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누굴 붙잡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상처를 드러내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그게 지은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지은호가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다시는 기댈 곳을 만들지 않으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철은 그런 아들 이지혁을 보면서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아버지로서 이지혁에게 미안한 게 많았거든요. 이지혁이 어릴 때부터 가장 힘들 때마다 이상철은 늘 한 발 늦었고, 그래서 이지혁은 혼자 버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자꾸 흔들리는 걸 보니 이상철은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감정과 지키려는 순간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정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이지혁에게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지은호 실장 얘기만 하면 눈이 달라져.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이지혁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는데요. 이상철이 계속 바라보자 이지혁도 결국 솔직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은호 씨가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 말에 이상철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마음 시작은 따뜻한데 끝은 전쟁일 수도 있다. 그래도 갈 거냐? 이지혁은 숨을 크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이번엔 도망치면 지은호 씨가 또 혼자 남아요. 그런데 이지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이름이 지금 고성희의 금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지강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터지는 순간 이지혁의 감정은 사랑에서 전면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석 쪽에서도 균열이 커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관계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정면으로 깨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원래 집안의 기대를 피해 도망치듯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박성재가 달라졌어요. 이수빈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수빈은 고성희 같은 사람이 던지는 말에도 쉽게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커지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박성재를 자극했어요. 박성재는 처음으로 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진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지환이 회장님,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 판을 흔들지 모릅니다. 라고 경고하던 그날 이수빈이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이수빈입니다. 박성재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박진석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 무표정이 오히려 이수빈을 더 떨리게 했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저 때문에 박성재 씨가 상처받는 건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라지는 게 답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부족하면 채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좋은 집안, 좋은 스펙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보는 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였거든요. 이수빈의 말에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무심하게 물었어요. 성재가 만나는 그 아이 직접 본 적 있나? 고성희는 순간 미세하게 굳었지만 바로 웃었습니다. 봤죠? 아직 어리더라고요. 잘 달래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정리라는 단어를 쓴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거든요. 고성희는 가족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지강호가 깨어납니다. 지강호는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묻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나한테 간 준 사람. 의료진이 얼버무리려는 순간 지강호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모르시면 제가 직접 찾아요. 제 목숨값이 얼마였는지 누가 받았는지 다 알아야겠어요. 그 말이 병원 복도에 울렸고 그 소리가 김다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이 열리는 구간이라는 걸요. 김다정은 이지환에게 연락했고 이지환은 바로 이상철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지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상철 선생님, 이거 가정사로 덮으면 더 크게 터집니다. 지강호가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호 실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상철은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이상철은 누구보다 이지혁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은호 이름이 사건으로 등장하는 순간 아들의 인생이 흔들릴 걸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으로 돌아온 김장수가 고성희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김장수는 박진석에게 보고하려다가 멈칫했어요.
고성이가 김장수에게 한 말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장수씨, 오늘은 한 사람만 집에 못 들어오게 해줘요. 김장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진실은 박영나 손에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가 금고를 열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면서 박영나에게 차를 내왔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소름이었습니다. 영나야,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박영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이 대화를 함정으로 만드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박영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순이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잃을 수 있는 모든 걸 떠올리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박영나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걸 막을 거다. 그래서 박영나는 결심합니다. 김다정에게 넘길 증거는 이미 준비했고 이제 남은 건 지은호에게도 알리는 것.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직접 연락하려다가 손을 멈추는데요. 지은호를 끌어들이는 순간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영나는 생각합니다. 지은호가 당사자라면 당사자가 모른 채로 당하는 건 더 잔인하잖아. 이수빈도 비슷한 마음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내가 다 막을 게라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오빠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커지는 거야. 나도 내 방식으로 오빠 편이 될게. 그 말에 박성재는 처음으로 울컥합니다. 박성재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만 받았지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겠다고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은호 씨, 혹시 병원 쪽이랑 무슨 일 있어요? 지은호는 순간 표정이 굳는데요. 지은호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병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깨어나면 자기 이름이 불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함 때문이었어요. 지은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저도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이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른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지워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정순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 한 권을 펼치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칼을 든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 고성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영나도 떠올립니다. 고성희와 박영나 둘 중 누가 칼을 들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칼이 이미 뽑혔다는 것. 김다정은 원고를 저장해둔 채 마지막 문장만 비워둡니다. 이지환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을 계산하고 이상철은 이지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진실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김장수는 고성희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조옥래는 정순이와 했던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놓지 않으려 더 단단해지고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아주 조용히 누군가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데요. 이제 먼저 움직인 사람이 지는 거야. 고성희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지강호의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립니다. 지강호가 다시 한번 말하거든요. 그 공여자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은호가 이 모든 판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순간 이지혁이 사랑으로 버틸지 분노로 무너질지 그리고 박영나가 전화를 걸어버리는 순간 고성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막아버릴지 그 답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